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가 전일과 다르게 코스피는 0.24%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0.03%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연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들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슈가 조금씩 있네요. 일본의 그런 총리의 만남도 있고,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에 미국이 조금 일부 기업들이 조금 매출이 좀 줄었다거나, 실적이 좀 줄었다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모습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일전에도 한번 발표가 됐지만은, 네네네. S&P 500 기업들 중에서 약 80% 정도가, 네.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한 기업의 80% 정도가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줄었다.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하락했던 것이 이제 다 만회가 되면서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네네. 별 문제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보잉사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737 기종에 대해서 그 추락 사고가 있었잖아요. 연달아 사고가 났었죠. 전 네네네.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가 그렇게 연달아 사고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네. 네, 사실 비행기 하나가 이제 추락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네. 그럼 어쩌다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연달아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 뭔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판매가 중지가 됐었죠. 이제 그랬는데 운행이 중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운행을 다시 재개한다. 재개한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억울한 게요. 비행기는 우리가 선택해서 못 고르잖아요. 그건 기종을 내가 타는 기종을 네.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택시 탈 때, 나는 소나타 탈래, 나는 그랜드 탈래, 이렇게, 보고서 결정하고, 기사님도 한번 보고 이렇게 탈 수 있는데. 맞아요. 비행기는 그냥, 티켓팅 하고 나면 그냥 정해지는 대로 타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또 737기를 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생명보험을 드러나야 될 것 같은.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보잉사의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긍정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악재들 많이 산재했지만 브렉시트 이야기도 일단 노딜로 넘어갔다. 네네. 된 거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밤인가요? 내일 새벽이, 내일이겠네요. 내일이죠. 내일 정도 나올 만한 경제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일단은 이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크게 불확실성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93% 이상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긴데요. 이러다가 그냥 20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금리 인하에다가 기업 실적 호전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작년이나 이런 때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거나 그런 모습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다만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그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더 많이 사들기로 했다. 이렇게 그냥 결정이 나버렸고요. 못을 박아버렸죠. 했으니까 이제 사겠죠. 더 사들게 될 테고, 위안화 환율도 이제 잡아놓겠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1단계 협상은 잘 마무리될 것 같고요. 2단계 때 조금 진통이 겪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기업의 가장 큰 증시의 호재는 기업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잘 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그 바탕에 있는 미중 무역 협상 근본적인 원인을 주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도 일단 일단락되는 1단계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주 좋죠. 네네. 그래서 국내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좋은 기업들 호실적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또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오늘이죠. 한일 이제 양자 이제 총리 분들이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닌가.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요것도 좀 절묘한 시기에 좀 이렇게 만남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아직 하는 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죠. 뭐 무슨 녹음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AI인가요?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로봇을 내보냈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또 뭐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라. 답변은 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대신에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조금 이렇게 뭔가 또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타격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관광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불매운동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요. 탈일본화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우리나라 파이가 굉장히 큰데 지금 최대 고객사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뭐 그렇죠. 기업들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약 7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기초 소재를 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그 도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어떤 꼼수까지도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소재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뭘 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 밀렸지 이제 자동차도 또 밀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뭐 일반적인 것들의 견해죠. 그래서 일단 일본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좀 그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침체가 되는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가속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발뺌면 안 되는 상황이죠, 둘 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서 뭔가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정상 회의라든지 뭐 기타 이제 그 실무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양보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쏠 때마다 지난번에 미사일 쏘는 게 뭐 또 일본이 좀 정보를 틀렸잖아요. 네, 바다에서 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잡지도 못했죠. 자기들이. 그 뭐 수량도 틀리고 발사체를 몇 개 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틀려가지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정도라서 아마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면 조만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근데 이거는 뭐 해소가 되더라도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양보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만 이제 이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본이 양보를 해서 한일 관계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탈일본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언제 한번 또 독고장을 부릴지 모르잖아요. 또. 그렇죠.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숨통이 트이는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탈일본화는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일본이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일례로 뉴스로 들어보면 아베가 처음에 이제 무역 규제 조치를 할 때는 싸움에는 선빵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우리나라 제일 핵심 타격 업체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은 불매 운동과 그리고 예상 외로
탈일본화가 빨리 가속화되고 있으니. 그죠. 그리고 뭐, 그것도.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지금 아베 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빠르게 되니까, 또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는 언론이 언제 통제당하고 있으니, 뭐 제대로, 예, 기업은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죽상인데, 뭐, 정부에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떤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일본 이번에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게 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게끔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높게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뭐 반도체 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3분기 실적이 이제 상회가 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초라한 뭐 상회, 초라한 뭐 영업이익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13분기 만에 흑자가 이제 5천억 이하로 이제 하회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본과의 그런 관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만은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준 것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이제 지금 이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는 좀 이제 좋게 나오긴 해서 잘 넘어갔지만 하이닉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작게 나오니까 여기서 걱정들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란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이 반도체 쪽에서의 바닥을 내년도 초반으로 봤는데 지금 3분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닥이 더 빨리 진행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그동안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그 일본과의 그 관계 악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등을 좀 세게 해줬죠. 네네. 그리고 나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3분기보다 계속 좋아지는, 내년도에는 더 좋아지는 이런 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뭐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이클 자체가 또 이렇게 돌아설 때가 됐죠. IT 업종들이 이제 그 성수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밀리지 않았다는 것도 높이 사야 될 만한 부분입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이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실적은 그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뭐 여전히 기대감들이 충만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IT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면 더 공격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히려 일본이 도움을 준 격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주가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다시 반등을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생각으로 4분기 때 더 좋아질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어차피 또 이런 상황에서 아베와의 만남, 뭐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더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더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뭐 시장 상황들은 미국의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악재를 약간 소멸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잘 보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고생하고 그냥 버리시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란 결국은 제 가치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은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멘트는 투자의 가장 큰 미덕은 인내다. 요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시면서 가치를 찾아가는 주식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미덕은 가장 큰 미덕은 인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인내다만 하시면 되겠네요. 인내?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미덕은 인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